지난해 총선 직후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1대 제1야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1년, 특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아온 행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제1야당을 지켜준 국민과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1년은 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 비상식에 맞서서 중과 부적의 싸움을 수행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지지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절감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야당,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야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늘 변화해야 되고 또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총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20석을 합쳐서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참패였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총선 40일 만에 힘겹게 이루어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이 대여 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정권의 독주를 막는 강고한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당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김종인 박사를 모셔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전당대회를 하자, 혁신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등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은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고 당의 이름과 로고를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년 전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을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당이 분란, 내부 갈등 없이 잘 운영돼 왔다고 자평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국회법이나 민주화 이후에 쌓아 올린 국회 운영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 선출부터 야당 몹의 법사위원장 찬탈,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서 매달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날치기가 반복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버린 공수처법 개정, 전세 대란을 부추긴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집값을 급등시킨 부동산 관련법, 또 김여정의 한마디에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국제적 망신까지 불러온 대북 전단 금지법 등 정책 일관성도 없고 현실을 무시한 내로남불법이 마구 양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험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인 코미디 상황까지도 초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국무위원은 무려 27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4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변명 하나 없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다면 국회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절망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라도 나중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일해왔습니다. 국회라는 전장터를 지키면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 의사진행 발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이 정권의 행포를 고발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거듭된 폭정, 의회 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의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권의 법치 파괴에 앞장서온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운영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장시켜버린 정권이 누구를 감찰하고 권력을 자정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권이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 정권은 더 고단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민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무릎을 꿇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앞장서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마지막까지 법치를 파괴해서 무리하게라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요직에 채워 넣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잘못된 길을 계속가고 있습니다. 검찰 무력화를 위해서 정권이 집요하게 출범시킨 공수처, 출발부터 엉망이지 않습니까?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고 공수처 차장 등 몇몇 사람들을 공수처에 취직시켰습니다. 이런 공수처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 1년이 지나도록 100여 건이 넘는 선거 재판을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한 채 지연시키고 있고, 특정 집단 출신의 편향된 판사들로 법원의 요직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로서 판결의 신뢰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하고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까지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K방역, K백신은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과 밀접한 관계이지만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여 코로나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이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기, 또 불확실한 접종 계획으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간다면 더 커다란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당이 우리끼리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합심하고 단합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나 분열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늘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로 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반성하고 고치고 또 국민들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권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정의와 공정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